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명의자와 소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자, 소유자. 무슨 말이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도 구분을 해야 되는가 좀 그렇네요. 명의자는 말 그대로 자기 게 아닌데 가지고 있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소유자는 그 사람이 실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은 실제 소유는 A인데 명의자가 B라 그러면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상당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자가 있다고 해서 그 명의자와 계약을 하면 괜찮은가? 소유자를 찾아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 소유자는 명의자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명의자와 같이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 명의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199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부동산을 가졌는 사람은 그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면 그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그것을 이제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리고 그 명의신탁의 의뢰를 했는 사람 모두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5년 이내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본인 소유면 본인 앞으로 명의를 해놓고 다른 사람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소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의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의자가 지금 나타나 가지고 나한테 세를 내놔라, 아니면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셨는데, 실제 그 소유자와 계약을 하셨더라도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계약을 했다면 별 탈이 없을 텐데,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 말만 듣고 계약을 했다면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소 하는 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매입이든 아니면 임대를 얻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저거 내 것입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명의자가 맞는지, 등기부상의 명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3년 전에 명의 수탁을 했는 사람인데 명의신탁자가 얼마 전에 그 부동산 물건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명의신탁을 했다고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신고를 하려는 것 같은데, 명의수탁자든 명의신탁자든 같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보다는 처벌이 적지만 5억 원, 2년 징역 이런 것보다는 적지만 같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명의신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명의수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으네요. 그런 이제 명의신탁을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잔금일날 매도인 쪽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쪽만 잔금일날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법무사는 별 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명의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법무사를 통한다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계약 당시에 두 사람 명의자 두 사람이 다 나타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했다면 법무사 쪽에서도 잔금과 동시에 명의 이전을 하는 데에 별 탈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명의자 두 사람이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위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확인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사무실이나 법무사 쪽을 믿고 잔금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명의 변경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내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명의 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부부지간에는 그냥 이제 6억 원까지 증여가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전을 하시면 되는데, 명의 이전을 하시더라도 그때 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때 비용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의만 바꾼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전에 할머니의 집을 사는데 삼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삼촌이 그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버린 거죠. 실제로는 할머니 명의였는데, 할머님은 돌아가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명의신탁으로 이렇게 삼촌을 얘기를 해가지고 벌금이라도 물도록 하면 어쩔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이 밝혀진다면 의뢰를 했는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법을 정해놨는 정도니까 그것이 나중에 바로잡기는 힘들고, 지나고 나서 그것을 또 서로 간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삼촌이라면 집안의 일이니까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처벌을 받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5년 이내에 징역이라든지 2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내에 징역이라든지 1년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의신탁, 수탁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고 부동산 실명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명의자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